여러분, 혹시 내가 만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누군가 통째로 베껴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한 작은 기술 기업과 거대 기업의 아주 흥미로운 법정 다툼에 가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기술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엄청나죠? 내부 설계 도면이랑 매출 장부 싹 다 내놓으세요. 이 한마디에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믿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모든 파트너십이 그렇듯 처음엔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희망이 어떻게 오해와 불신으로 바뀌고 결국엔 씁쓸한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럼 사건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여기에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한쪽은 혁신적인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 A기술, 다른 한쪽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대기업 B산업이죠.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로열티도 꼬박꼬박 지급하고 완벽한 파트너십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B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열티 못 줍니다. 왜냐고요? 이건 당신들 기술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이죠. B산업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기존 제품을 좀 더 좋게 바꾼 이 개량 제품은 당신들 특허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이다. 그러니 돈을 낼 이유가 없다. A 기술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겠죠? 자, 바로 여기서 이 싸움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K-디스커버리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특허 소송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일명 K-디스커버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상대방이 우리 안 뺏겼어요 하면서 자료를 꽁꽁 숨기면 증거를 찾을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법원이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자료 당장 제출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힘없는 쪽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A 기술은 이 K-디스커버리를 창으로 삼아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설계도, 장부, 관련된 거 싹 다 내놔봐라 하고요. 그랬더니 B산업은 절대 안 되죠. 이건 우리 회사의 목숨과도 같은 영업비밀입니다. 라면서 방패로 딱 막아서는 거죠. 정말 팽팽한 창과 방패의 대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한쪽은 기술 도둑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정당한 개발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렵죠?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이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판결을 내는데요. 이게 아주 명쾌하면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좀 엇갈린 결과가 나옵니다. 판결이 하나로 딱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판결. 이건 A기술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이 딱 잘라 말한 거죠. B산업이 만든 첫 번째 개량 제품, 그거 A기술 특허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안 주고 계약 끝난 뒤에도 계속 판 건 명백한 특허 침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 A기술은 역시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B산업이 두 번째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거예요. 아니, 왜? 그 이유가 뭐냐면 B산업이 아주 교묘하게 특허의 여러 필수 부품 중에서 핵심적인 부품 하나를 쑥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레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 하나를 빼서 모양을 살짝 바꾼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럼 A기술이 꺼내들었던 그 비장의 카드, K-디스커버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제2제품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면 굳이 B산업의 비밀스러운 설계도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네요. 결국 B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A기술의 가장 강력한 창이 부러진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는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선 법원이 아주 냉정했습니다. 잠깐만요.
A 기술은 이미 특허를 내면서 기술 내용을 온 세상에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와서 뭐가 비밀이라는 거죠? 즉, 특허로 공개한 기술은 더 이상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겼다 졌다 하는 복잡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복잡한 판결 뒤에 숨겨진 3가지 중요한 룰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 이게 뭐냐면 특허에 적힌 필수 부품 리스트를 전부 다 사용해야만 침해로 본다는 거예요. 비산업이 부품 하나를 쏙 빼고 무죄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둘째, K디스커버리도 만능은 아니라는 거.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법원도 경쟁사의 핵심 비밀까지 강제로 열어보게 하진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비공지성 원칙. 특허로 기술을 공개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른 열쇠였습니다. 그럼 이 피 튀기는 싸움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그냥 복잡하네 하고 끝낼 게 아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3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서 쓸 때 개량 기술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나중에 파트너가 당신 기술을 살짝 바꿨을 때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겁니다. 둘째,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요. 내 기술을 특허로 갈 것이냐, 영업비밀로 갈 것이냐, 세상을 향해 기술을 공개하고 20년간 독점권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코카콜라 제조법처럼 영원히 비밀금고에 넣어둘 것인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둘 다 가질 순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K-디스커버리라는 무기를 어떻게 쓸지 미리 준비해두세요. 내가 공격할 땐 어떻게 쓸지, 반대로 공격당할 땐 어떻게 방어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든 그 소중한 기술, 특허로 세상에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도 모르게 비밀로 꼭꼭 숨겨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